오늘 전반적으로 뉴욕 4대 지수 모두 오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1.47% 올랐고요. 테슬라 2.99% 올랐습니다. PPI가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오긴 했지만 어제 시장 완연하게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9월 인하, 11월 인하, 12월 인하 올해 3번의 금리 인하를 일단 기본 시나리오로 다시 반영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실제 오늘 바클레이즈 뷰를 보면은 바클레이즈 역시 기존에 한 번 금리 인하 뷰를 2번으로 이렇게 바꾼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제 장의 급락으로 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라는 이 변수가 증시에는 뜻밖에도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상상력의 일부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UBS 보시면은 테슬라 목표 주가를 기존 147달러에서 197달러로 올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를 밑도는 데다가 기존의 중립 의견을 매도 의견으로 바꿔버렸다는 점입니다. 논거는 이런 거였습니다. 이 인공지능의 수혜를 입을 거를 예상해 주가를 너무 많이, 너무 빨리 올려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UBS 역시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또 FSD의 발전과 에너지 사업이 광범위한 포텐이 있다는 것만은 인정을 하지만 밸류의 근간이 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 더 결정적으로 AI에 대한 시장의 전반적인 열정이 좀 줄어든다면 이 테슬라 멀티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애널리스트들의 논거는 물론 그 논거도 중요하지만 변해진 시장 심리에 대응하기 위해서 논거를 조금 사후적으로 끼워 맞출 그럴 여지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UBS를 기점으로 과연 이런 금리 인하가 테크주에 어떤 영향을 궁극적으로 미칠 것인가 이걸 고민해보는 시기가 이미 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월가가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죠. 오늘 나온 벤치마크라는 이 회사의 의견을 보시면은 이 회사는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기존 135달러에서 170달러로 올렸습니다. CPI 숫자가 나오고 한 차례 증시 출렁거림을 본 뒤에 나온 보고서죠. 결국 이 보고서는 이 엔비디아가 AI 업계에서 리더십을 이어갈 좋은 위치에 있고 가까운 장래에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과 순이익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블랙웰에 대한 기대도 여전한데요. 블랙웰이 본격적인 성장 단계에 있고 이 3분기 매출까지 예상되고 4분기에는 데이터 센터에도 적용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금리 인하가 테크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굉장히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이 중구난방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얘기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개별 테크주들의 주가가 앞으로도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니면 테슬라, 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 이런 AI 관련주 중에서 이걸 개별 기업 가치 평가를 해서 골라낼 능력이 있다. 예를 들어 테슬라는 좋아 보이는데 엔비디아는 다 왔다고 본다. 반대로 테슬라는 별론데 엔비디아는 좋아 보인다. 브로드컴 좋아 보인다. 그러면 그 판단대로 하시면 개별 주식을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럴 능력까지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이들 시총 상위 종목, 테크주, AI주에 이 펼쳐내는 증시 랠리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이들 시총 상위 종목들이 펼쳐내는 평균감 역시 여전히 앞으로 좋아 보인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이렇게 판단하신다면 S&P 500에 남아 계시거나 아니면 나스닥에 머무르시는 게 최선이겠죠. 지금 S&P 500 이 차트를 봤을 때 이 50일선 또 100일선을 잘 지지를 받으면서 그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차트로 봐도 지금 좋은 상황, 지금 주식을 던질 상황은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S&P 500 같은 글로벌 경제에 미국을 선도하는 이런 주식에 좋아 보인다. 이 증시 여전히 갈 것 같다. 근데 테슬라,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시장의 주도주가 이번 변곡점을 계기로 뭔지 모르겠지만 좀 바뀔 것 같다. 뭔가 느낌이 온다. 이런 경우에는 또 이런 대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S&P 500과 S&P 동일 가중 지수의 비교인데요. 두 가지 지수는 똑같이 S&P 500의 500 종목에 투자를 하지만 결정적으로 좀 구조가 다릅니다. 이 원래 차트는 시총이 큰 비중만큼 더 가중치가 붙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인 엔비디아 같은 종목을 팍팍 끌어주니까 지수를 끌어주니까 이게 엄청 올랐죠. 올해 들어서만 18% 넘게 올랐습니다. 근데 이거는 똑같이 500 종목에 투자하지만
500개 종목이 똑같은 비중으로 들어갑니다. 엔비디아도 500분의 1, 저기 시총 400위권 기업도 500분의 1, 동등한 가중치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동일 가중지수인데요. 만약에 S&P 500의 안정적인 랠리가 지속이 되지만 이 매그니피션트 7 같은 시총 초상위 종목이 이끄는 랠리는 조금 동력이 떨어졌다고 보신다면 이거를 눈여겨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 지수 수익률이 좀 올라가는 것도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역시 가장 큰 수혜주는 역시 소형주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러셀 인천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장의 투자 결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겠지만 세상 돌아가는 얘기에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인플레에 잡는 데 더 불리할 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저널이 이코노미스트 상대로 서베이를 했는데요. 바이든이 백악관에 남는 것보다 트럼프 2기 때 인플레와 재정 적자 금리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7월 5일부터 9일까지 익명으로 68명의 경제학자, 이코노미스트에게 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 트럼프와 바이든 관련 질문에 답한 50명 중 그중 56%가 트럼프 임기 때 인플레가 더 높을 것으로 답을 했고요. 16%는 그 반대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역시 관세와 이민일 텐데요.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 때리고 그 외에 또 관세 전반적인 세율을 올리는 트럼프의 계획은 인플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건 분명하고 또 이 파월도 강조하지만 그동안 작년에 특히 대규모 이민 통해서 경제 전체의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잡히는 디스인플레가 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지만 트럼프가 매우 강경한 이민 정책을 쓴다면 국경을 닫아 건다면 이 효과가 사라지면서 이것에 오히려 반대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또 경기 침체에 관한 질문에는 향후 12개월간 침체 확률은 28%로 나와서 지난 4월에 월저널이 했던 조사 결과 29%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월가 거물 중에 제미 다이먼이 JP모건 회장이죠. 계속적으로 이 고인플레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죠. CPI가 매우 낮게 나온 것을 보고도 그의 뷰가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있었기 때문에 공개석상에 나왔는데요. 미국의 인플레가 막대한 재정 적자, 그리고 인프라 투자, 또 전 세계적인 어떤 군대 재무장 같은 것의 영향으로 앞으로도 고공행진을 지속할 것이다. 기존에 그가 한 얘기와 똑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물가가 이어진다면 연준의 고금리 정책 역시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인플레가 CPI 기준으로 여튼 월간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수치를 보고도 뚝심 있게 뷰를 밀고 가는 다이먼 역시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다이먼 회장의 뷰가 매우 소수 의견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 오늘 브랜베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월가알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